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치학기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패싱했네요. 그리고 간세폭탄도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모두 제가 예측한 그대로입니다. 최상목 대행, 김무성 절 인정 안 한다는 뜻이고요. 김무성과 정강훈, 이 박지원 세력 모두가 즉 미국 민주당 딥스 세력이란 뜻입니다. 즉 대한민국은 지금 딥스 세력들이 모두 장악하고 있다. 그것을 트럼프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죠. 김무성 배신 세력, 정강훈이가 태극기를 흔들고 성조기를 흔들어 봐야 그거 다 가짜입니다. 물론 그 밑에서 열심히 애국하시는 국민들이야 진심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주동하는 세력, 정강훈, 김무성 배신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세력들이 딥스 세력이다. 그런 뜻입니다. 미국 터통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미국 터통은 하나님의 세력입니다. 이 세력과 그 반대 세력과 싸우고 있는 것이고요. 그 반대 세력이 바로 미국 민주당과 EU 연합과 중국, 그리고 이제 일본은 어쩔 수 없이 딥스 세력입니다만은 이 딥스 세력들을 하나하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 터통과 반대 세력이다 그런 뜻이고요. 터통은 오직 한국에는 한동훈만 대우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 기각이 되든 어떤 결정이 나오면은 한동훈이 대한민국의 중심에 설 것입니다. 이것을 만나 안 만나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지켜보시면 됩니다. 미 국방부 장관 해외 순방하는데 한국을 패싱했네요. 김무성 박지원 세력이 한국을 장악했다. 즉 한국은 딥스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미국 한국을 민간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에너지 등 모든 건설폭탄으로 한국 배신자 세력, 즉 김무성과 박지원 세력이 지금 한국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옥죄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 즉 최상목 대행 체제는 인정을 안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최상목이가 터통과 아무리 통화하려고 해도 터통은 통화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결국 최상목이는 터통한테 통화하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김무성과 박지원이는 떨고 있는 것입니다. 김무성과 박지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터통이 지금 정중동 딱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을 지켜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이가 전화 시도하려고 아무리 해도 통화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통 겁을 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국을 돌아가는 상황을 딱 보니까 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무성이나 박지원이나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죠. 급변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각시키거나 또는 각하시켜서 한동훈과 이재명을 오히려 퇴출시키는 방법으로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지난 영상, 지지난 영상에서 하나하나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정치는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이것이 고정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김무성과 박지원도 가만히 보다가 터통이 눈치를 보는 것이죠. 터통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바로 문재인을 심판할 줄 알았는데 심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김무성이 정강훈 세력이 전부 딥스 세력입니다. 정강훈을 데리고 성조기를 흔들면은 터통이 쏘아줄 줄 알았죠. 그런데 터통이 전혀 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무성과 박지원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해서 전략을 급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각시키거나 각하시키기 위해서 지금 전략을 바꿨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최상목이 전화통화를 못했고요. 김무성 절 정부를 인정 안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강훈이 딥스 세력입니다. 성조기를 들고 아무리 흔들러봐야 터통이 절대로 쏘가 넘어가지 않는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줄기차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김무성과 박지원이 터통의 눈치를 봐가면서 어떤 전략을 변경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터통은 오직 한동훈만 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터통이 김무성과 박지원의 이 거짓 선동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터통은 이미 경험을 통해서 대한민국 탄핵 피해자를 다 알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자, 그리고 한동훈을 쫓아낸 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 자,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간 자가 누굽니까? 김무성 배신 세력이 명태균을 내세워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고 협박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죽느니 차라리 계엄령을 일으켜서 국민 계몽이나 하자.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늘의 계획표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가심으로 말미암아 술을 한 방울도 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어때요? 본정신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알코올을 단 한 방울도 드시면 안 되는데 결국은 감옥에 가서 그것을 지켜냈지 않습니까?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잘 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많이 배웠다고 했습니다. 뭘 배웠겠습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가 계셨기 때문에 알코올을 안 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그야말로 천금을 가진 그 검사의 날카로운 그 정신으로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이 김나윤, 한마디로 김무성 조를 이용해서 하늘의 징표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기각 판결을 받거나 각하 판결로 풀려날 것입니다. 그런 이제 풀려나시더라도 조기 퇴진을 할 것입니다. 어차피 개헌, 한동훈이 원하는 개헌을 이룩해서 결국 조기 퇴진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박지원과 김무성의 윤통 탄핵 시나리오는 급변했습니다. 정치는 계속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박지원이 그리고 김무성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처음에는 내란죄로 그냥 완전히 묶어서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을 그냥 완전히 퇴출시키려고 했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일으키면은 당대표인 한동훈이가 그에 빨려 들어올 줄 알았죠. 그런데 한동훈이가 그 함정에 안 빠졌던 것입니다. 한동훈이가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했으면 어떻습니까? 한동훈이는 계엄 동조 세력으로 해서 감옥에 가 있겠죠. 거기에 안 말렸던 것입니다. 이게 다 하늘이 하시는 일입니다. 결국 이 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을 동시에 그냥 보내버리려고 했는데 한동훈이가 그 함정에 빠지지 않았고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터통이 침묵하고 있고 최상목을 인정 안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들도 다시 전략을 급변해서 이들이 얻을 건 다 얻었지 않습니까? 박지원으로 봐서는 오히려 민주당을 탈환해야 되겠다. 이재명을 내쫓아야 되겠다고 해서 이재명에게 대선의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오히려 탄핵을 기각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모든 것을 다 얻어냈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탈환을 했기 때문에 김무성 세력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도 박지원과 손잡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인용 쪽에서 오히려 지금은 탄핵 기각 쪽으로 지금 급전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각시켜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는 오히려 각하로 결정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될 것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원위치로 돌아오시더라도 복귀하시더라도 결국 한동훈에게 개헌을 맡기고요. 미국식 개헌이 완성되면은 조기 퇴진을 할 것입니다. 개헌을 하자면은 어차피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조기 퇴진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 시나리오가 하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미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패싱했습니다. 피드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의 취임 후 첫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한마디로 패싱했다 그런 뜻이죠. 트럼프는 북한 핵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더통은 전 세계 딥스 세력과 싸우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한국의 좌파와 그러니까 배신자 세력도 딥스 세력들입니다. 결국 그렇게 보면은 김무성 조리 최상무의가 지금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대한민국은 좌파 세력 그리고 최상목 대행 체제는 딥스 세력이 지금 한국을 장악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터통은 지금 한국을 옥죄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딥스 세력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중국입니다. 그리고 EU 연합이죠. 지금 중국과는 보이지 않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고요. EU 연합 국가에서는 완전히 지금 터통과 보이게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민주당도 역시 딥스 세력들입니다. 미국은 반으로 갈려 있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우파 좌파로 갈려 있다시피 미국도 우파 좌파 즉 하나님의 세력인 터통 공화당과
그 반대 세력이죠. 악의 세력인 민주당이 지금 딱 갈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통 얘기는 이 딥스 세력들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은 이제 딥스 세력입니다만은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딥스 세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일본은 2차 대전 후에 일본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어디 돈을 끌어다 썼습니까? 딥스도를 끌어다 썼습니다. 미 연준이 어디 겁니까? 미국 겁니까? 실질적으로 미국 게 아니에요. 미 연준은 영국의 찰스가 겁니다. 결국 미 연준이 미국에다가 돈을 빌려주고 돈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때요? 열심히 벌어놓으면 미 연준에서 금리 싹 올려서 정부에서 벌어놓은 거 그대로 다 가가지 않습니까? 미국은 달러라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달러로 통용되고 있는데, 자,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미 국채를 중국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2년 전부터는 이제 미 국채를 사들이지 않고 있죠. 결국 트럼프도 중국도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는 이 달러화를 휴지 조각 만들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은 미 국채를 가지고 있는 중국은 그 모두 그냥 빚이 없어지는 것이고, 결국 자, 미국은 가장 강력한 달러 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 미국이 독립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미국은 주식회사 형식이고 미 연준에서 돈을 빌려다가 미 정부를 운영하고 나머지 미 연준이 이자를 싹 올려버리면은 미국 정부에서 벌어놓은 돈 싹 끌어들이는 것 아닙니까? 연준에서.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가상화폐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 달러 패권이 아니라 근본위 위주로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가상화폐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미 국채를 그냥 휴지 조각 만들어 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트럼프는 지금 미국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로 보면은 미국이 어디하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EU 연합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책 속에 나오는 비유를 하자면은 12개의 발톱을 가진 그 짐승 중에서 심장이 바로 영국 찰스가인 것이고요. 머리는 어디입니까? 프랑스 마크롱이 머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책 속에서 보면은 저 그리스도가 마크롱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책 속에서 풀이하자면 그런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싸움은 하나님의 세력과 이 딥스 세력 신들의 싸움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딥스 세력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국, EU 연합, 미 민주당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일본은 또 이 패전국 아닙니까? 미국한테. 그래서 미국 트럼프가 들어서자마자 무조건 무릎을 꿇고 가서 비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냉전 시대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반대 세력, 딥스 세력 편과 하나님의 편으로 나누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터통이 우방으로 생각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물론 대한민국 우파가 될 것이고 러시아 그리고 북한도 우방으로 보는 것입니다. 김정은이는 친중이 아닙니다. 김정은이가 머리가 나름대로는 똑똑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붙어야지 자기 정권을 유지할 수 있나 그걸 정확히 아는 것이죠. 김정은이는 반중입니다. 반중. 그렇기 때문에 장성택이가 친중 아닙니까? 자기 고모부고 뭐고 할 것 없이 그냥 친중을 하고 있는 장성택이를 고사포로 쏴주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문재인이가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을 삶은 소대가리라고 욕하면서 문재인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정은이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내 정권을 지키려면 누구한테 붙어야 된다? 트럼프한테 붙어야 된다. 지금 트럼프를 막 욕하고 있잖아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 미국과 이 대화할 때 유리한 조건을 내걸기 위해서 김정은이가 지금 미국을 막 욕하는 것이고요. 트럼프는 그런 김정은이한테 어떤 명분을 주기 위해서 북한은 핵이 있다 뭐 이렇게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보세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남북 통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트럼프가 중국을 그냥 약화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트럼프가 러시아와 손잡고 대한민국 한동훈과 손을 잡고 대화를 해야 어떻게 해요?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김정은이 이걸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만이 어때요? 중국을 견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트럼프는 러시아와 손잡고 남북 통일을 이루어서
북한 핵을 한마디로 중국을 견제하는 용으로 사용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결국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대한민국은 급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저는 트럼프가 러시아와 손잡고 한동훈을 통해서, 그리고 북한 김정은이를 어떻게 보면 핵을 인정하면서 김정은과 도와해서 남북 통일을 이룩할 그런 절호의 찬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트럼프는 깨어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한동훈 정도 머리가 천재인 사람, 이런 사람이어야만이 트럼프가 상대를 하는 것이지, 지금 뭐 꼼수로 부려서 그냥 대한민국 권력만 잡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트럼프가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지금 반죽음 시켜놓고 다시 한동훈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완전히 개혁하겠다, 그런 뜻이고요. 한동훈이가 자기 대통령이 되면은 무조건 남북 통일은 이룩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북한, 김정은이도 한 세력으로 보는 것이고요. 우방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일본은 이미 어쩔 수 없이 지금 딥스 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방입니다. 미국을 가장 겁내죠. 왜냐하면 미국의 패전국가 아닙니까?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일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우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본은 터통이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가서 무릎을 꿇고 그냥 조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정일도 지금 미국을 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유리한 협상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김정은이 친중 장성택을 제거하고 문재인을 소대가리라고 욕하는 것도 다 그게 뜻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어디에 붙어야 살 수 있는 것을, 김정은이가 미국에 붙어야 살 수 있나, 러시아에 붙어야 살 수 있나, 중국에 붙으면은 중국한테 흡수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게 지금 미국이 중국을 가장 약화시킬 것입니다. 약화시키고 나서 미국 트럼프가 푸틴과 손잡고 대한민국 한동훈이 대통령 되면은 남북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한국은 김무성 배신 세력 플러스 박지원 좌파 세력이 잡고 있습니다. 곧 디스 세력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다, 그런 뜻이고요. 정강훈이가 뭐 태극기를 흔들고 성조기를 흔든다고 해서 그거 쏟겠습니까? 정강훈이 딥스 세력입니다. 정강훈은 김무성 조리고요. 딥스 세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반대 세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까불면 가만 안 둔다는 정강훈의 그 교만함과, 저런 세력이 성조기를 흔들다고 그걸 쏟겠습니까? 전형적인 적 그리스도, 전형적인 악의 세력 아닙니까?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방송도 어떻게 보면은 배신 세력 김무성을 키워주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독교 방송도 이 딥스 세력이 다 장악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물론 천주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신자들이야 물론 하나님을 믿죠. 그러나 그 우두머리들이 모두 교황청이라든지 이런 데 모두가 딥스 세력이 잡은 지 오래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통이 감옥에서 많이 배웠다고 했습니다. 뭘 많이 배웠을까요? 깨달았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술을 전혀 안 드셨으니까. 지난번에 어떤 행사장에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샴페인 한 잔도 못 드시게 눈치로 그냥 탁 주는 거 안 봤습니까? 그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손 한 방울도 드시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많이 배웠다는 얘기는 결국 감옥에 가서 술 한 잔도 안 드시고 맑은 정신으로 돌아온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숨긴 패가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김무성 졸개들 김나윤,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을 이용해서 지금 탄핵 기각을 지금 이용하고 있잖아요. 결국 탄핵 기각만 되시고 나면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협박한 김무성을 가장 먼저 심판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김나율을 이용해서, 즉 김기현, 나경원, 윤상일을 이용해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기각을 이들을 이용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시면은 한동훈과 손잡고 대한민국 혁명적 개혁을 이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엄청난 변화의 시기입니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김무성과 박지원이 손잡고 처음에는 김무성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계엄령을 이용해서 내란죄를 적용시켜서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을 동시에 그냥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이가 거기 말려들지 않았고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도 명태균의 게이트 때문에 그냥 죽느냐 아니면은 계엄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깨우고 죽느냐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래서 계엄을 선택했는데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계시면서 맑은 정신을 되찾았고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시게 되면은 한동훈과 손잡고 이 배신 세력 그리고 좌파 세력 모두 그냥 척결하는 그런 대한민국 혁명이 일어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표였고 성경 말씀대로 거짓과 쭉정의 이 가라지들을 모두 분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터통을 통해서 대한민국 한동훈을 통해서 이 가라지들 쭉정이들을 모두 불태워버리는 그런 대한민국 혁명적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터통을 믿으시고 박통과 윤통과 한동훈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